안녕하세요. 경제학의 핵심을 가장 명쾌하게 짚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요, 아주 흥미로운 도구인 수량 규제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 개념 하나가 우리 사는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아니, 어떻게 뉴욕시의 택시 면허증 한 장이 한때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3억 원이 넘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될 수 있었을까요? 이 상상도 못할 가격 뒤에 숨어 있는 경제학적 비밀, 오늘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바로 그 13억짜리 면허의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요, 정부의 정책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수량 규제, 다른 말로는 쿼터라고도 부르는 뉴욕시의 택시 메달리온 시스템인데요. 네, 바로 이 제도가 평범한 면허증을 100만 달러짜리 황금 티켓으로 만든 장본인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규제가 대체 어떤 마법을 부렸는지 알려면 뭐부터 봐야 할까요? 그렇죠. 아무런 규제가 없는 아주 자유로운 시장은 원래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공급과 수요가 자유롭게 만날 때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정부가 가만히 놔두면요, 시장의 가격은 아주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택시를 운행하려는 공급 곡선 S하고 택시를 타려는 수요 곡선 D가 만나는 바로 저 지점, 경제학에서는 균형점 E라고 부르죠. 바로 저기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택시 숫자와 손님 숫자가 정확히 일치하면서 시장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 하고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요금이 6달러로 비싸면요, 택시는 텅텅 비어 다니는데 손님은 없고요. 반대로 4달러로 싸면 타려는 사람은 줄을 서는데 택시가 부족하죠. 그런데 딱 5달러일 때 어떻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천만회로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조율하는 방식인 겁니다. 자, 이제 이 평화로운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시작합니다. 정부가 갑자기 연간 택시 운행 횟수는 시장 균형인 1000만 회보다 적은 800만 회로 제한한다. 이렇게 쿼터 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택시 운행 횟수를 최대 800만 회로 딱 제한하니까 시장 그래프에 갑자기 저런 검은색 수직선, 일종의 벽이 생겨버렸죠. 저게 바로 800만 회 이상은 절대 안 돼 하는 쿼터의 한계선입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선을 넘어서 택시가 운행될 수 없게 된 거죠. 공급이 인위적으로 꽉 막혀버린 겁니다. 이렇게 공급을 억지로 묶어버리니까 시장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바로 가격이 두 개가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는 소비자들이 택시가 없네, 이 돈까지는 낼 수 있는데 하고 생각하는 수요 가격. 다른 하나는 택시기사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운행하지 하고 생각하는 공급 가격. 이 두 가격 사이에 틈이 쫙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래프를 보세요. 운행이 800만 회로 딱 막히니까 소비자들은 저기 A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6달러까지도 낼 마음이 있어요. 급하니까요. 근데 택시기사들은 어때요? B점을 보니까 사실 4달러만 받아도 그만큼 운행할 생각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 소비자가 내는 6달러와 기사가 받아도 괜찮다는 4달러 사이에 2달러라는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경제학자들은 바로 이 2달러의 차이에 아주 중요한 이름을 붙여줬어요. 바로 쿼터 렌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정부가 허락해준 판매할 권리, 그러니까 면허를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면허 소유자에게 독점적으로 굴러들어가는 추가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뉴욕 택시 면허가 13억까지 치솟았던 비밀의 핵심인 거죠. 계산은 또 얼마나 간단한데요. 소비자가 내려는 가격에서 공급자가 받으려는 가격을 그냥 빼면 돼요. 그게 바로 쿼터 렌트입니다. 이 간단한 공식 안에 사실 정부 규제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초과 이익의 비밀이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예시에 바로 적용해 볼까요? 수요 가격 6달러에서 공급 가격 4달러를 빼면 그렇죠, 2달러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택시 한 번 운행할 때마다 면허 소유자 주머니에 2달러의 쿼터 렌트가 그냥 꽂히는 거예요. 아무런 추가 노력 없이요.
근데 이게 연간 800만 번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되겠죠?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이 수량 규제라는 게임에서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이 정책이 만들어내는 진짜 현세 속 결과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수량 규제의 결과는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먼저 시장에 비효율성이 생겨요. 원래대로라면 5달러의 택시를 타고 싶은 손님과 5달러 받고 기꺼이 운행할 기사님이 서로 만족하는 거래가 있었을 텐데 쿼터 때문에 이게 그냥 막혀버린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기회가 날아가는 엄청난 손해. 이걸 경제학에서는 자중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게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떠나죠. 기존의 면허를 갖고 있던 사람들. 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쿼터 렌트라는 꿀을 빠는 거고요. 반면에 패자는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 그리고 운전은 하고 싶은데 면허가 없어서 시장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잠재적 기사님들. 이분들은 명백한 패자가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딱 요약해주네요. 메달리온 시스템은 면허 소유자에게는 엄청난 횡재를 안겨줬지만 그 대가는 바로 소비자들이 치러야 했던 더 높은 가격과 시장의 비효율성이었다. 결국 누군가의 엄청난 이익은 다른 누군가의 손해와 사회 전체의 손실을 딛고 서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이런 수량 규제는 비단 택시 시장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에서는 넙치 같은 물고기 자원을 보호하려고 어획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씁니다. 물론 목적은 환경보호라는 좋은 뜻이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과의 원리는 뉴욕 택시 시장이랑 정확히 똑같다는 거죠. 신기하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발견했는지 머릿속에 착착 정리 한번 하고요.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량 규제에 대해 배운 핵심 딱 4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쿼터는 뭐다? 거래량의 인위적인 뚜껑을 덮는 거다. 둘째, 이 뚜껑 때문에 소비자가 내는 돈과 공급자가 받는 돈 사이에 쐐기가 콱 박힌다. 셋째, 이 간격이 바로 쿼터 렌트고 이게 바로 면허 가격을 하늘로 뛰어 올리는 주범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수량 규제는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었던 거래를 막아서 사회 전체에 손해를 끼치는 비효율을 낳는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요, 이처럼 종종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을 한번 싹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장의 수량을 통제하려는 또 다른 정책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정책들은 정말 우리가 원했던 효과를 내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번 찾아보시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